안녕하세요. 토크웨이 진행을 맡은 방관식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조환기 전 청와대 비서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떻게 바쁘시게 지내죠? 예, 제가 지난 6월 말까지 중앙당에서 중앙당 사무부총장, 원내대표 정무실장, 또 비대위원장 정무실장 직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당에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같이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요. 6월 말까지 그 당직을 맡고 있다가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되니까 여름에 조금 휴가 갖고 고향 서산태안에 내려와서 시민들 열심히 만나면서 민심 정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굴 빛깔을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셨다는 게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갑진 않은데 얼굴을 태우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타셔야죠. 지역에서. 예. 제가 다니면서 요즘 쌀값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화두죠. 어느 지역을 가나 또 어떤 시민을 만나나 쌀값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서산은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2위, 3위를 다투고 태안도 농업의 기반은 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쌀 농사에 기대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한마디로 폭락인 상태고 거꾸로 비료값 또 쌀을 농사를 짓는데 기타 여러 다른 재료나 장비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쌀값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제일 많고요. 지금 쌀값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하나는 직불금 지원 제도가 있고 두 번째가 가을에 하는 수매가 있고 세 번째가 정부에서 별도 수매를 통해서 쌀을 시장 격리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쌀값 시장 격리가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얼마 전에 농해 수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국회에서 일정한 초과 생산이 있을 때 정부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또 쌀 생산과 과거에 수매했던 것이 늘 넘치게 남는 상황에서는 이게 한 번의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민심의 중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워낙 중앙에서 바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 뭐 서산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사를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거주하던 집 그리고 주소는 늘 서산에 있었는데 제가 활동을 주로 중앙당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권자분들, 유권자분들, 시민들 만나서 충분히 민심 정치를 하지 못했죠. 요즘 오랜만이다 또 반갑다 이렇게 반겨주시고 질책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늘 유권자 속에서 시민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말씀도 듣고 때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시민들 그렇게 바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산 태안의 발전 방향,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방향 이게 제 구상만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구상과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만날 때 훨씬 더 좋은 정치,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질책 제가 달게 받고 그동안 밀려서 잘 못 만났던 분들 더 열심히 만나고 더 민심 정치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듣기로 이제 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젠틀하고 신사적이긴 한데 정치인 치고는 숫기가 너무 없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정치인은 말 그대로 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 좀 보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정치인이 유권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서슴 없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나 흐름, 방향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당당해야 되고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또 그것이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예의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당당하게 더 깊숙이 시민들 만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심각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를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는 파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속 시원하게 쭉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민주당 당원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께 과정과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제가 매우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직 지역위원장으로서 제가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지역위원장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재총선에서도 제가 낙선을 했고 우리 당이 지난 대선에서 못 이겼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패했지 않습니까? 태안에서는 군수님이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군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서산 같은 경우에선 시장을 빼앗겼고 도의원 세 자리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 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걸 제가 우리 당의 상무위원들에게는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 저는 돌발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전 시장님도 계시고 재선 군수님도 계시고 또 시도 군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안 하셨어요, 아무도. 그리고 지금까지 서산에서 활동하지 않은 천안에서 활동했던 당원 한 분만 응모를 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당원들이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고지구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사고지구당 혹은 직무대행이 맡고 있는 지역들에 관해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비를 다시 할 건데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지구당이 정상화될 텐데 어쨌든 요 과정에서 마음고생하시고 상처 입은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고 하루빨리 지구당이 정상화되고 지구당이 정상화되는데 저도 전 지역위원장으로서 제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전 위원장님께서 후계자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지은 상태에서 이제 나가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치계에서 네. 이제 그럼 앞으로 지역위원장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제가 자 이제 나는 안 할 거야. 다음에 네가 해. 이렇게 점지하는 것 자체가 당의 민주성과 좀 반하는 일이죠.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하셨던 분도 있고 재선 군수도 계시고 시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 하신 분들도 있고 재선 도의원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이 문제가 안 생겼을 문제인데 지방선거 직후여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제 그분들이 응모를 안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고요. 간간히 당원들과 지금 지역위원회 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전국적으로 사고지구당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 지구당을 다시 재편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기존의 당원 또 당을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과 잘 상의해서 지난번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이분이 이끌어 간다면 우리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을 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선뜻 지역위원장에 도전을 안 하시는 걸 보면 그 지역위원장이란 자리가 만만치는 않은 자리인가 봅니다. 네, 어렵지요. 그리고 당 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것은 대외적으로 어쨌든 한국의 제1당을 서산태안에서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많은 일이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정당 정치의 기본인데 지역의 틀을 잘 갖춰서 이끌 수 있는 분 우리 당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각오가 있으시다면. 제 선거도 여러 차례 제 고향 서산태안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낙선의 쓰라린 맛을 보고 여러 차례 치러봤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공직을 거쳐봤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고 국무총리 비서관도 해봤고 또 청와대에서 2년 3개월 정도 국정 경험도 해봤고요. 제 각오를 여쭤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과거를 좀 잊자. 백지 상태에서 시민들을 만나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닥민심에 불을 붙여서 서산태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그렇게 새로이 좀 각오를 하고 시민들 만날 생각이고요. 흔히 말하기를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삼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실해야 되고 두 번째가 진실해야 되고 세 번째가 절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실하다는 것은 일단 지역의 민생 현장이나 우리 유권자들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저는 말을 번지르하게 잘한다든가 실제로 지키질 못할 공약을 앞세운다든가 이것들을 이미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을 보면 시민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절실함인데 그거는 당선을 향한 절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특히 농촌 지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자신의 일인 양 절실하게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삼실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지역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바닥에 불을 붙일 각오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인상적인 말씀이셨습니다.